자, 지학사 평가 문제집, 지학사 2, 3행 평가 문제집 121쪽에서 123쪽까지 문제집 교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를 해두시고 121쪽의 그 지문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 1, 2, 3, 4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시작합니다. 자,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판소리 사설에 영향을 끼쳤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발전 과정, 설화, 그죠? 구전 설화. 그 다음에 이것이 판소리가, 그죠? 판소리가, 즉 판소리 사설이라는 것은 판소리 노래, 판소리가의 뭐죠? 가사죠. 가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설의 형태로 정착된 게 판소리 소설이죠. 지금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사설이 먼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판소리 사설에 영향을 끼쳤다가 아니고 판소리 사설에 영향을 받았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개인이 아닌 민중의 공동작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적청문학, 구비문학 이런 말들로 작가가 여러 명이다. 첨삭이 일어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2번 잘 봐두시고요. 3번에 이어지고 있네요. 구비 전성되어, 입으로 전성되어 온 적청문학이다. 쌓여서 형성된, 누군가가 집중해서 작가가 딱 만든 게 아니라 쌓여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쌓여서 형성된 문학, 적청문학. 3번 더 맞고요.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죠? 조선 후기에 나타났다. 뭐가? 이 판소리 소설을 말합니다. 근원 설화는 더 오래됐겠죠. 그죠? 그래서 판소리 소설은 조선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2번. 이 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현재형 서술을 통해 현장감을 살린다. 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기 보면 이제 왼쪽 본문에 와룡장자 입춘스는 동남풍에 펄렁펄렁 인해 수심 도와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 표현은 지금 낸다 라고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저 1번 문단의 아랫단에 있습니다. 그죠? 와룡장자 입춘스는 동남풍에 펄렁펄렁 인해 수심 도와낸다. 자, 이런 부분들은 현재형 서술을 통해서 현장감을 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2번 점층적 수법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조금 더 강해지는 이런 느낌. 그래서 긴장감이 점점 더 강해진다. 이게 점층적 수법을 통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느낌인데 지금 그런 표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3번 고사를 인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부각한다. 선생님 여기 와룡 어쩌고 저쩌고 와룡장자 나오고 일락서산 이런 거 고사 아닌가요? 예, 고사가 인용 일부 되었을 수는 있는데 이걸 통해서 주제가 드러났다. 그건 아니죠. 고사성어에 이제 핵심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뭐가 있을까요? 와신상담, 그죠? 예, 오서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잠장나무에서 자고 쓸개를 씹으면서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래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주제가 된다. 즉 어떤 한을 품어서 자기의 끝까지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고사를 인용했다면 그 고사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한 게 되는데 지금은 이 일부 조금씩 나오는 한자 성어들 또는 고사들이 주제를 부각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4번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을 암시한다. 자, 이를테면 지금 배경이 막 좀 쓸쓸하고 그런 분위기죠. 이것이 앞으로 춘향이가 인생이 황망해질 것이다. 인생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주제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적 배경만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건의 방향을 암시한다. 아닙니다. 5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 스스로 입체감 준다. 고전소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순차적으로 가죠. 순차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갑니다. 그죠? 그다음 지금 우리가 보는 대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 대가로 A를 읽고 보기의 빈칸을 채운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로 A 한번 보겠습니다. 일락사산 황혼시에 춘향문전 당도하니 행랑은 무너지고 몸체는 꾀를 벗었는데 예오든 벽오동은 숯불 속에 우뚝 서서 바람을 못 이겨 추리하게 서 있거늘 단장 밑에 백두루미는 함부로 다니다가 걔한테 뭐랬는지 어쩌고 저쩌고. 자, 이몽룡이 춘향 집 앞에 왔는데 옛날에 그 아름답던 정원이 있던 그 집이 아니라 완전 쇠락한 모습이죠. 그 쇠락한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A에서 서술자는 가로 어삿도의 눈에 비친 춘향집의 퇴락한 풍경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거의 다 나왔는데 뭐가 들어갈까? 1번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 인간은 유한한데 자연은 무한하구나. 그런 거 아니고요. 동일한 구절 반복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로 과장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면 판소리계에서는 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를테면 뭐 하하 웃었다를 뭐 여러 번 웃은 것처럼 하거나 횟수를 키우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감정은 좀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전체를 과장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4번 주변 상황을 장황하게, 이게 적합한 표현입니다. 대충 쇠락했다라고 말해도 될 것을 어떻게 하나요? 행랑이 무너지고 몸체에 색깔이 벗겨져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옆에 백두루미의 모습까지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죠. 늘 아주 자세해서 지루할 정도로 장황하게. 그래서 4번이 적절하죠. 5번 비유와 상징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 예, 아닙니다. 그죠? 예,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번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춘향모의 처지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기억은 지금 다만 동료 춘향이를 금쪽같이 길러내어 외손봉사 바랬더니, 자, 이 기본 내용부터 아셔야 됩니다. 춘향 어머니의 춘향이를 애틋하게 키운 목적 중에 하나가 외손, 자기 춘향은 딸이죠. 딸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입장에서 외손이죠. 그 외손을 통해서라도 봉사를 받고 싶었다. 봉사는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교 조선시대 사람들 가치관이었죠. 자식들 잘 키워서 죽어서 제사 받는 것이 인생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손 봉사를 바랬다. 외손을 통해서나마 제사를 받고 싶었는데 지금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춘향모는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못했다인데 조건이 복잡합니다. 아들, 딸, 직계, 비속, 제사, 노후, 복량 중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답안을 작성할 것. 자, 어려운 단어만 짚고 갈게요. 직계, 비속이 있죠? 자, 직계란 말은 뭐냐면 반계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계. 자, 우리 가계부를 그릴 때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어지죠. 이게 이 과정이 직계입니다. 직계. 자,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삼촌이 계시죠. 가지가 함께 옆으로 가죠. 그리고 나한테 이어지고 이 삼촌의 자녀나 삼촌과 나의 관계 한 개 옆으로 벌어졌죠. 곁으로 벌어졌죠. 이런 관계가 반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직계는 할아버지, 아버지나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직계인데 비속과 존속이 있습니다. 직계 수직선상에서 높은 사람은 존속입니다. 내 기준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그 다음에 비속은 나 기준으로 아들, 손자, 증손. 그죠? 예, 좀 비속. 그러니까 나 밑에 사람이죠. 됐나요? 예. 직계 관계 아셔야 되고요. 비속과 존속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답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신이 죽은 후 직계 비속에 의한 제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딸인 춘향을 통해서 제사를 외손 봉사를 받고 싶어 했는데 춘향이 감옥에서 죽으면 직계 비속이 없어져서 노후에 제사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금 답안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신이 죽은 후 직계 비속에 의한 제사를 받을 수 없다. 네, 여기까지가 121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22쪽 자료 펴주시고요. 자, 글씨 정지해 놓으시고 본문 읽어보시고 문제
5번부터 8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에 나타난 대화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에서 대화는 주로 사건을 전개하거나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간접적이란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격을 직접 말해주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독자가 대화하는 걸 보고 독자가 판단하게 하니까 간접 제시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대화는 그 문체적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서사적 의미가 형성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왼쪽에 춘향모와 지금 이몽룡 사이의 대화가 오가고 있죠. 1번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네. 정말로 그러하네. 그 말을 들어보니 사실은 이건 주제와 가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춘향어미가 처음에 춘향 엄마가 이몽룡이 온 것을 너무 반가워하다가 촛불 앞에 자세히 살펴보니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5문단에 가면 그 이몽룡이 그래도 기가 꺾이지 않는 걸 보고 말하자면 비웃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상황이 쫙 변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다가 4번 문단에서는 놀라고 5번에서는 약간 박대하고 있죠. 그죠? 독자의 공감을 일으킨다? 너무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틀렸다 맞다 말하기는 어렵죠. 2번 사건 전개의 방향을 전환시킨다. 이 대화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갈 것이 확 바뀌었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 4번 사건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킨다. 대화를 통해서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4번 보십시오. 4번에 그간 이몽룡이 서울에 가서 겪었던 일을, 물론 거짓말이지만 이몽룡의 대화를 통해서 압축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지죠.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4번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인물 간의 신분적 차이를 보여준다. 자, 인물 간의 신분적 차이가 3번에 보면 여실히 드러나죠. 그 안에 니 있나? 니시오? 내로세? 니라니 니신가? 의미가 계속 바뀌다가 자네가 누구여? 사이를 모르는가? 에고 이게 웬일인고? 어디 갔다 인제 와? 하면서 지금 이몽룡은 나이가 많은 춘향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우리 집 지금 낳고 있죠. 그죠? 근데 왜 그렇죠? 양반이니까 그렇죠. 양반이니까 그렇고, 뒷부분에 이제 춘향모가 그래도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은 사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인물 간의 양반과 그 퇴기, 춘향어미의 그 신분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산문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서도 작가가 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중적측문학이라서 그렇게까지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을 왜 저렇게 썼다라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 관계에서는 신분 차이가 있다.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이 글의 인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들이 바르게 묶은 것은 춘향모,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이몽룡이가 서울 가서 망한 듯한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A는 맞죠. 반가워하다가 놀라고 실망하고 박대하고 심리가 변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몽룡,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현재 상황, 사실 이몽룡 이런 거 저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쏘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쏘긴다, 능청스럽다. D가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A와 D를 포함하고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기억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의 서사적 기능. 기억은 내 탓이지 코 탓인가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장모가 나를 몰라보네. 하늘이 무심하다 해도 풍은 좋아와 내성 내기는 있나니. 자, 지금 보니까 이몽룡이 완전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는데 이몽룡이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무심하다 해도 풍은 좋아와 내성 내기는 있다. 저 하늘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한번 뻥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를 볼 때 망해 보여도 뒤에 놀랄 일이 있을 걸 슬쩍 치는 것 같죠. 그래서 극적 반전을 예고한다. 1번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7번의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 3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 보기. 대꾸의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대꾸 찾으시란 말이죠. 대꾸가 어디 있을까요? 자, 3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풍새 대작트니 바람결에 풍겨왔나? 봉은 비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자,
빨리 읽을 때는 못 봤죠. 자, 풍세 대작트니, 봉은 기운트니, 봉은 기봉트니. 미안합니다.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그 다음에 바람결에 풍겨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글자 수가 딱딱 맞죠. 그죠? 무게도 비슷하고 대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부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2쪽 강의였습니다. 자, 교재 123쪽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이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죠. 반응,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감상, 수용하는 것까지. 1번 향단이는 충직하면서 인정과 의리가 있는 인물이로군. 자, 서방님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자기가 모시는 춘향에 대한 의리를 적용해서 서방님을 그대로 존중하고 있죠. 그래서 인정과 의리가 있다. 괜찮네요. 이몽룡은 열등한 말과 행동으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군. 자, 이몽룡이가 천하의 이몽룡이지만 지금 완전 거지 행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보처럼 바바 얼씨구 아닙니다. 바바 너 본지 오래구나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향단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상황 파악을 이렇게 좀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억지로 열등한 모습, 바보처럼 보이면서 독자들이 웃게 한다. 됐나요? 3번 이몽룡은 춘향모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군. 자, 이몽룡이 암행의사가 됐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춘향모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두고 보겠다. 그런 거죠. 자, 4번입니다. 4번에 춘향모는 이몽룡에게 빈정되며 불편한 심기를 떼놓고 드러내고 있죠. 그쵸? 예. 그 다음에 5번 춘향모는 이몽룡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심리를 애써 절제하고 있군. 4번과 5번이 배치되고 있죠.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춘향모 밥 달라는 말 듣고 밥 없네. 예, 드러내놓고 싫어하고요. 마지막에 가면 이몽룡이 개걸스럽게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얼씨구 밥 빌어 먹기는 공성이 났구나. 너 그런 병이질 많이 해봤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몽룡에 대한 분노와 심리를 절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0번 이 글에 나타난 문체상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문체 판소리계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었죠. 그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환상적인 장면 묘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환상적인 것은 대부분은 현실과 조금 다른 것을 묘사할 때 이 말을 쓰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춘향전에 그런 건 안 나옵니다. 2번 반어와 역설이 기법이 활용된다. 반어와 역설, 반어 같은 건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월매가 춘향모가 이몽룡을 비난할 때 반어를 섞어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고요. 디귿 관용적인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자, 관용적인 표현 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요거 속담이죠. 예, 밥 먹는 모습을 속담을 이용해서 관용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사사조의 운문체 문장이 자주 사용된다. 자, 사사조에 여러분 사자나 삼자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이때 두 글자지만 한 음보를 차지합니다. 향단이 오게 갔다 나오더니 사사조 되죠. 저야시 야단 소리에 사오지만 사사조 이음보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가슴이 우둔우둔 정신이 울렁울렁 다 계속해서 이음보를 그냥 깔고 있습니다. 운문체로. 그래서 리얼은 무조건 맞는 문장. 됐나요? 그러면 10번의 답은 디귿 리얼이 돼서 5번이 되겠죠. 11번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춘향모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춘향모 월매입니다. 진솔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허세가 심하고 실속이 없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다.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이죠. 왜요? 이제 이몽룡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안 주려고 그러고 밥 먹는 모습도 밉고 그걸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끼는 거죠. 이해타산적인 겁니다. 됐나요? 그럼 12번 기억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설명하시오. 기억 우르르 앞뒤로 볼까요? 정처 없이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전에 서방님이 와 계시는구나. 어찌 반갑던지 우르르 들어가서 그 향단이의 진심이 보이죠. 빨리 들어가는
서방님을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그럼 이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물의 행동에 속도감을 부여하면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게 정답인데요. 자, 우르르 빨리 들어간다는 그 행동의 속도감이 첫째 포인트. 그 다음에 반가워하는 진심, 인물의 심리. 그래서 속도감과 인물의 심리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124쪽입니다. 124쪽. 124쪽도 붙여서 하겠습니다. 124쪽까지로 봐주세요. 예. 124쪽. 네. 자, 13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유교적 규범이 지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방님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이 있죠. 그죠? 유교적 신분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금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요게 여러 번 나올 텐데 문제에 앞으로 이게 파루란 말이죠. 파루. 8문단의 아랫부분에 보면 이때 때마침 파루를 댕댕 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파루는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던 종을 3번 치는 그 행위를 파루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통행금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죄인을 따로 격리시켜 관리하였다. 옥에 가두었던 것이 죄인을 격리하는 거죠. 종과 상전의 상하관계. 예, 너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죠? 지금 향란이의 태도 같은 것들 보면 그 이몽룡과의 관계, 종과 상전의 상하관계가 존재했죠. 그 다음 5번. 양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었다. 자, 요거 지금 많이 오답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에는 분명히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의 모순을 이면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반 사회 자체를 양반이 굉장히 나쁜 존재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책은 그 소설은 아니죠. 작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또 이게 나오느냐 하면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이라고 있죠. 양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사회가 피폐해졌고 또 양반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작품이죠. 그런 작품에서는 5번 같은 지문이 해당되지만 춘향전에는 양반 사회를 대놓고 비판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된 것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탐관오리를 저항하고 비판하는 건 있다. 그까지는 갈 수 있지만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는 조금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4번. A, E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작가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마련해 두는데 이를 복선이라고 한다. 복선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심리적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다가올 사건이 우발적이거나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사건의 개연성, 그 다음에 우연성, 필연성 이런 말들과 연결되는데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에 비해서는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죠. 필연성이 떨어집니다. 우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소설에도 복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런 복선이 14번에 어디 있느냐면 A에 보면 너의 아기씨가 설마 살지 죽을 쏘냐 행실이 지극하면 사는 날이 있느니라.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춘향이는 죽을 날을 받아놨고 유일한 구원책이었던 이몽룡은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몽룡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A가 답이 됩니다. 15번. 기억이 나타내는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기억은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이요 몸에는 홍삼이라. 자, 춘향이가 지금 이몽룡 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새벽이거든요. 통금이 방금 해제됐으니까 잠을 자다가 깼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이몽룡이가 세상에 금관을 쓰고 있다. 벼슬이 급제했다는 거죠. 그죠? 온몸에 홍삼을 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종기해지고 부귀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춘향이가 꿈에서 본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기억,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긴박한 분위기, 예, 아닌 것 같고 2번, 얘는 인물의 내적 욕망. 춘향이도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죠. 그것이 꿈에 드러났다. 괜찮네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이몽룡이 실제 암행의사가 되죠. 춘향은 몰랐지만 꿈으로 보았다는 거죠. 암시되었다는 겁니다. 니은도 괜찮고요. 과거 일을 해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과거 일을 해상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포함하는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이 글을 읽고 보기에 해당하는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또 나오네요. 그 필연성, 우연성. 현대 소설에서는 인과적이고 필연적인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전개되지만 고전 소설에서는 뚜렷한 인과관계 없이 우연하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우연하게 사건 발생된 걸 하나 찾으라 그 말이죠. 자, 그 8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파루치거든 가사이다. 이몽룡이 춘향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데 지금은 성문을 닫았다. 즉 통행금지가 되었다. 그래서 파루치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통금이 해제되면 가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딱 마침 파루를 땡땡 치는구나. 예, 딱 말했는데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바로 그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우연적 사건 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고, 정답은 이때 마침 파루를 댕댕 치는구나. 그 부분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건이 우연하게 발생한 그 경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124쪽 풀이 마치겠습니다.